뉴욕주가 2차 확산을 막을 마지막 방역 강화 지침을 당장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를 폐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에서 선거 부정 행위 논란에 대해 500만 표를 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선임 보좌관으로 더그러스 맥그레거 전 육군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뉴욕주의 렌트비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악화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11월 12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렸듯이 뉴욕주는 오늘 13일 즉 내일부터, 뉴저지주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현재 미 전국 22개 주에서 2차 럭다운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이번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뉴욕시의 모든 식당과 술집, 체육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포장 음식 픽업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사적인 실내 및 야외 모임의 최대 허용 인원도 1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빌 더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트위터에 뉴욕시의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양성 비율이 6월 수준인 2.5%로 올라갔다며 이번이 2차 확산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쿼모 뉴욕 주지사는 스타튼 아일랜드의 코로나19 급증이 왕래가 잦은 뉴저지주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타튼 아일랜드의 7일 평균 양성률이 2.5% 이상이고 1일 입원율도 증가하고 있어 옐로우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침으로 스타튼 아일랜드의 학교들은 계속 문을 열지만 의무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고 이번 16일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업소는 계속 운영하도 되며 식당들의 테이블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옐로우존의 예배당은 50%로 제한되며 집단 모임은 25% 이상이 금지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오늘 12일부터 식당과 술집 등의 실내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현재 25% 수용 인원을 유지하되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실내 영업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식사를 하거나 포장 음식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가능하고 또 모든 식당의 바R 좌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주에서 오는 고등학생 이하의 청소년 실내 스포츠 경기를 금지됩니다. 참으로 암울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매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까지 하게 된다 하니 좀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인걸요. 저희가 힘들어도 참고 따라야지요.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 영업시간을 8시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뉴저지시하고 카운티로 배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를 폐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초기 발병 이후 최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뉴저지주의 3,000개 학교를 즉각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NBC의 투데이쇼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폐쇄에 대한 소문에 대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학교가 재오픈된 2개월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11일에는 5일 만에 최소 3,000건의 코로나 감염 사례를 있었지만 학교 내 감염 전파는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9월에 학교가 재개된 이후 뉴저지의 36개 학교에서
146건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학교 내 감염으로 추적된 사례만 포함돼 학교 밖에서 감염된 학생이나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군은 감염 사례 증가로 대면 수업을 연기하거나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에 모든 학교를 폐쇄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촉할 수 있게 되는 내년 봄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1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7일 평균 2,655명으로 증가하여 전주 대비 50%로 한 달 전보다 23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시보드에 따르면 오늘 종오 12시 기준으로 뉴저지주 총 확진자는 26만 5,295명, 신규 확진자는 3,065명, 사망자는 15명, 그리고 완치된 환자는 3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조자주가 수작업으로 500만 표에 이르는 투표 용지를 재검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네바다주 선거 직원이 선거 부정 행위를 목격했다며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완전한 수작업을 통해 100% 재검표를 실시하겠다며 선관위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20일까지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재검표 결정은 트럼프 캠프 측의 요청 때문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조지아주의 이번 재검표 결정은 트럼프 캠프의 강한 압박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를 제외해도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선거인단의 과반인 290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통해 조지아에서 반전을 이루더라도 대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조지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검표를 통해 조지아의 승부를 뒤집고 다른 경합주에서 소송이나 재검표를 통해 추가로 역전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익명의 네바다주 선거관리소 직원이 선거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11일 폭스뉴스 앵커 로라 잉그러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네바다주 선거관리소 직원이 출연해 사전투표 기간에 조 바이든 후보 측 차량 근처에서 어떤 사람들이 흰 봉투 여러 장을 주고받는 장면을 봤고 자세히 보니 투표용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각각 1개 이상의 투표지에 기표하고 이를 봉투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봤다며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이 진술서의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목소리도 인터뷰 내내 변조된 상태로 방송됐습니다. 주요 언론은 해당 보도를 짧게 전하며 제보자가 한 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 보도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선임 보좌관으로 더글래스 맥그레거 전 육군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론 클레인을 백악관 초대 비서실장으로 낙점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국방부는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선임 보좌관으로 임명된 맥그리거가 수십 년간 군에서 지낸 그의 경험이 대통령의 국가안보 우선사항 이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그리거는 1953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1976년부터 2004년까지 28년간 미 육군에 복무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코소보 공습 등에 참여했고 은퇴 후 폭스뉴스에서 군사평론가로도 일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둔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주장해온 인물로 임기가 약 10주 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차기 대통령 취임식 전 해외 주둔 미군을 대폭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을 시작으로 첫 인선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채측근 참모이자 워싱턴 정가의 정치 전문가로 꼽히는 론 클레인이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클레이는 1989년부터 당시 상원 의원이던 바이든 당선인을 도와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 캠프의 코로나19 대응 전문가 인선, 핵심 공약 개발, TV 토론 준비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클레인에 대해 위기 시기에 국가를 단합으로 이끌 적임자라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대선 캠프 등 워싱턴 정가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정무형 참모 클레인의 비서실장 발탁으로 협치 내각 구성을 통한 바이든 행정부의 치유와 통합 행보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후속 인선은 오는 26일 추수감사절 전후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주의 렌트비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들 중 겨우 15% 부과한 사람들만이 자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렌트비 완화 프로그램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 구축된 법안으로 신청 마감일이 지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주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신청자 대부분이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제를 요청한 9만 4천 명 중 단지 15%에 불과한 1만 5,020명만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 책정된 1억 달러 중 4천만 달러 미만이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초 부동산 변호사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은 주정부가 내놓은 해당 프로그램의 엄격한 자격 요건에 대해 너무 적은 사람들만이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주정부는 자신의 신청이 잘못 거부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항소 절차를 만들었지만 신청자의 대다수는 여전히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신청한 세입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집세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소득 제한을 충족해야 했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구비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뉴욕 시민들이 자격 요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아직도 뉴욕 시민들 중 130만 명 이상은 퇴거의 위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극도로 작은 지역에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라며 좀 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악화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코로나19가 소비를 다시 짓누르면서 지난 6월 이후 이어져 온 물가 회복세가 중단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2차 팬데믹을 국면한 미국의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0%로 전월 9월과 동일한 수치로 집계됐다고 미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마이너스 0.1%를 기록한 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은 0.1% 상승을 예상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 셈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2%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인 1.3%를 소폭 밑돌았고 전달의 1.4% 상승보다 뒷걸음질 친 것입니다. 또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전월 대비 변동이 없는 0%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주요 외신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의 기준으로 삼는 2%의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달성되기 어려우리라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미 전국 각지에서 가파른 코로나19 확진 증가세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등 경제 활동이 제약되면서 미국의 경제 궤도 복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 또한 뉴욕에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혼조세로 출발하는 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9.49포인트, 즉 0.61% 하락한 29,218.14에 거래됐고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5.46포인트, 즉 0.43% 내린 3,557.20에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48포인트, 즉 0.14% 상승한 11,802.91에 거래됐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와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또 백신이 조만간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접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부담이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기대로 불붙었던 투자 심리를 다소 냉각시킨 양상입니다. 반면 국제 유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89% 오른 41.82달러에 브렌트유는 0.71% 상승한 44달러 11센트에 움직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미 수만여 명의 직원들을 해고한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테마파크 재개방 지침 발표 이후 내년 상반기에도 리오픈이 어렵게 되자 더 많은 직원들을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무급휴가 조치되는 직원들의 경우 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의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 2차 수혜 신청 접수가 오는 13일 마감됩니다. 이번 캠페인의 수혜 신청은 2차까지만 받고 캠페인 기부금 접수는 계속 진행됩니다. 수혜 신청 자격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실업수당 혜택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입니다. 관련 문의는 뉴욕 한인회로 전화하면 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13일과 14일에 뉴욕주 고속도로의 발권 시스템에 현금 없는 통행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적용된 것으로 고속도로 운전자의 운행 시간을 절약하고 교통량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시스템 전체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19년 전 추락한 아메리칸 항공 소속 587편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늘 아침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비행기 추락 사건에 의하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260여 명이 모두 사망했으며 수사관들은 비행기의 방향타 시스템과 부적절한 조종사 훈련 등을 추락한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일부 비행기의 조향 장치가 재설계되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주는 오늘 13일부터, 뉴저지주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 조치가 또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에서도 안전 조치를 잘 지키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